안녕하세요. 마스터드 바이 PK입니다. 저는 지금 중남미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와 있습니다. 대체로 이곳이 치안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모든 곳이 그렇진 않고요. 굳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들을 소개하려는 위험까지 감수하는 일부의 사람들처럼 조회수를 뽑아내려는 모험만 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여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저는 꽤 쾌적한 곳에 숙소를 얻어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차카오라는 동네고요. 서울로 치면 청담동이나 논현동 같은 동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항상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처 음식점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메뉴를 주문하고 잠깐 주변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중상급자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컨텐츠는 아마도 시리즈로 제작될 것 같은데요. 다름 아닌 국내 탑티어 엔지니어분들의 믹스 파일들을 들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제 구독자분들과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는 1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4,000곡이 넘는 곡들을 마스터링을 해온 마스터 엔지니어고요. 그 말인즉슨 저는 지금까지 4,000곡이 넘는 곡들의 믹스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들어왔고 그것들을 확인을 하고 마스터링을 해온 사람이라는 말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모든 곡들을 마스터링이 된 상태의 결과물만을 들을 수 있었지 마스터링이 되기 이전의 믹스 결과물들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의 믹스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정보를 얻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그 때문에 항상 믹스의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야 할지 고민을 하며 정작 그 답을 얻기가 어려워서 항상 긴가민가 하는 상태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작업들을 완성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믹싱 엔지니어 분들의 믹스 결과물들을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름 아닌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믹스의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컨텐츠는 철저하게 중상급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로 제작될 예정이라 이제 음악에 입문하는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을 위한 영상이 전혀 아닌 관계로 기초나 기본을 위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상급자 이외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말아주세요. 중상급자로 숫자리 되는 과정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위험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제가 최근에 마스터링을 한 니카님의 최신곡인 Is It Please Me라는 곡입니다. 이 곡 발표하면서 해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으셨더라고요. 우측 상단에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는 링크도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작편곡자이자 프로듀서인 지쿤님은 유튜브에서 비트의 모든 것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JYP 출신 프로듀서이십니다. 그리고 이 곡의 믹스를 담당하신 분은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는 네임드 엔지니어이신 고현정 엔지니어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탑티어 엔지니어 분들의 믹스 결과물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믹스를 두 개를 보여줬어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한쪽은 리미팅이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쪽은 리미팅이 적극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회사들 같은 그런 큰 회사들은 프로듀서나 작곡가도 물론이지만 소속사 내에 A&R이나 앨범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께서 믹스의 결과물을 확인을 하세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리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교를 할 수 있어야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발매된 앨범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 격차가 심하게 나면은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믹스를 했을 때 이렇게 눌러주지 않으면은 좀 까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진짜 그런 경우에는 이 파일이 아니라 이 파일, 그러니까 모니터형 파일을 보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 누른 걸 보내줬을 때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을 했던 리미팅이 된 그 앱을 가진 더 좋은 마스터 결과물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부터 이걸 거쳐서 그래서 여기서 되게 좋아진 것 같은 어떤 걸 만들어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아무리 마스터링을 잘한다 하더라도 믹스 엔지니어가 했던 거를 그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실력의 문제나 그런 걸 떠나서 믹스 엔지니어나 마스터링 엔지니어나 다 마찬가지예요. 마스터에 걸었던 것들을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걸어서 똑같이 만들어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 못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듣고 오케이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바뀌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이거보다 더 좋아지다 하더라도 이 느낌이 바뀌면 안 되는 상태에서 좋아져야 돼요. 이 느낌이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한 1, 2dB, 1dB밖에 못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고작 1dB 누르겠다고 마스터링 작업을 하고 비용을 치르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큰 메이저 회사들에게 마스터링 비용은 정말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앨범 제작비가 수억 원이라고 한다면 순수 앨범 제작비로만 들어가는 비용은 1억도 안 돼요. 1억이 뭐죠? 한 몇천만 원이거든요. 그 몇천만 원에서 마스터링 비용은 정말 세 발에 핀 거죠. 거기서 1dB가 올라가서 좋아진다는 거는 당연히 지불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정도의 비용인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보통 이렇게 리미팅이 된 믹스 마스터를 보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리미팅이 안 된 믹스 마스터와 리미팅이 된 믹스 마스터 파일을 같이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메일로 압축을 해서 보내주신 데이터에 스크린샷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툴 화면에 믹스 프로젝트 자체를 스크린샷을 보내줬어요. 마스터버스에 오전을 건 거를 어떤 식으로 걸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첫 번째는 오존의 이퀄라이저로 다른 데하고는 전혀 안 건드렸습니다. 15kHz 이상을 쉘빙 EQ로 살짝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EQ로 250Hz, 300Hz 사이, 그리고 600Hz, 그리고 4kHz 정도를 좁은 Q 값으로 커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빈티지 리미터의 모던 모드로 셀링을 0.1dB 내려간 상태에서 세셜도 1dB를 누르셨고요. 그리고 캐릭터는 1.6 살짝 쳐지지 않는 스피드로 1dB를 누르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맥시마이저로 이것도 역시 셀링을 0.1dB 내린 상태에서 세셜도 값 1dB로 누르셨어요. 그리고 보면 IRC1 모드로 사용하셨고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게 저도 IRC1이나 2를 선호하거든요. IRC3나 4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고현정 기사님도 IRC1 모드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캐릭터는 1.2. 이것도 상당히 쳐지지 않는 스피드로 당기셨고, 스테레오 독립성을 트랜지언트 10% 그리고 서슨 0%로 세팅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지언트 엠파이시스를 25%로 어마운트하셨습니다. 이렇게 4개의 이펙터를 오전으로 마스터에 걸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필터의 프로 L2로 EDB를 누르셨습니다. 그리고 로커헤드는 없고 어택 릴리즈가 정말 한가운데가 있었어요. 채널 링킹도 완전히 제로로 가 있었고요. 트로픽 리미팅을 끄셨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못 키거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 채널에 오존과 백필터의 프로 L2를 걸으셨습니다. 이 상황을 저에게 스크린샷으로 보내주셨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까지 눌러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눌러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누르려면 정말 고현정 기사님처럼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는 상태에서 정말로 제대로 누르셔야 돼요. 아마 들어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답게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가요? 진짜 너무 깔끔하죠. 예. 너무 깔끔하고 흠잡을 데가 전혀 없이 믹스가 되어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탑티어라고 말하는 엔지니어의 믹스 결과물을 들으신 겁니다. 물론 이 곡을 작품곡 하시고 그리고 프로듀스한 지쿠님의 송라이팅과 연주 그리고 니카님의 퍼포먼스도 너무나 좋았고, 그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믹스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 이렇게 리미팅이 안 된 걸 들으셨는데, 이번엔 이렇게 리미팅이 돼서 모니터링으로 보내준 게 어떤 식으로 들릴지 정말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하얗게 질린 그 얼굴이 다 말하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It's easy to please me. 보일 듯이 열어둔 틈 사이. Say it now, just do it now. 대충 걸치고 나와 스텝을 맞춰보자. Say it now, if you want me to it now. 동그란 무대 위 단둘이. 가볍게 살짝 털어놔 볼래. 모르는 척 꿈꾼 대로 모두 들어줄게. It's easy to please me. 터질 듯이 숨을 쉰 그 사이. Say it now, just do it now. 대충 걸치고 나와 스텝을 맞춰보자. Say it now, if you want me to it now. 동그란 무대 위 단둘이. Say it now, just do it now. 대충 걸치고 나와 스텝을 맞춰보자. Say it now, if you want me to it now. 동그란 무대 위 단둘이.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멋있죠.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곡은 완전 시티팝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제가 90년대 초반에 음악을 전공했고 수년간 제가 도쿄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버블 경제의 막판인 정말 최상단에 있을 때였고, 시티팝이 정점의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구입했던 신보가 바로 야마시사초로의 조이 앨범, 그리고 아티산, 이 앨범입니다. 이 앨범이 그 당시에 신보로 나와서 제가 CD샵에 가서 구입해서 들었던 앨범이에요. 그때 정말 일본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학교로 가는데 시니사이저를 항상 사고 싶어서 오차노미즈라는 동네에 악기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가 약간 내리막길로 돼 있는데,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차도에서 갑자기 빨간 게 쓱 쓰더라고요. 근데 뭐 쳐다보진 않았는데 뭔가 옆에서 빨간 게 쓰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움직여서 인도 쪽으로 차를 대는 느낌이 있었는데 차를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가 멈추는 듯 하다가 뭔가 위로 시뻘건 게 확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카운터크의 굴윈도어가 위로 열리는 거였더라고요. 이 차가 정말 너무나 이쁜 게,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어떠냐면 바닥에 너무나 낮게 판때기처럼 깔려있는 상태에서 정사각형처럼 앞뒤가 너무 짧고 좌우가 엄청 넓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차가. 그리고 하루는 집에서 잠깐 편의점을 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좀 막히고 있었거든요. 왕복 2차선 도로였는데 어떤 아저씨 둘이 하늘색 롤스로이스 오픈카에 타서 뒷자리에 골든 리트리버가 앉아있더라고요. 비버리힐스인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거품이 장난이 아닐 때였어요. 그때 시티팝의 무브먼트가 저에게는 완전히 그냥 실시간이었거든요. 그 당시 시티팝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요, 44.1kHz 16비트의
초기 디지털 사운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살짝 디지털의 짙어가 느껴지는 듯한 좀 낮은 퀄리티의 디지털 컨버터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되게 좋은 어떤 향수로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당시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런 캐릭터나 그런 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도 그 당시 시티팝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방향을 잡고 제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미팅이 된 파일로 작업을 진행했는데 도저히 제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계속해서 수정을 했는데 죽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리미팅이 되기 전 이 믹스를 가지고 제가 마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스터를 만든 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디지털의 어떤 노이즈한 느낌, 그리고 살짝 차가운 초기 디지털 느낌의 해상도와 그리고 낮은 프리퀀시로 인한 웜한 느낌?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루브는 엄청나게 제가 얼스 앤드 파이어나 아니면 70년대, 80년대의 그 디스코의 느낌을 끌어내고 싶어서 제가 아주 그루비하고 스윙감 있게, 그리고 킥은 절대 처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스네어나 탐탐들은 레이백 시켜서 더 스윙감이 들도록 제가 마스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터링한 결과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얗게 질린 그 얼굴이 다 말하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It's easy to please me. 보일 듯이 열어둔 틈 사이. Say it now, just do it now. 대충 걸치고 나와 스텝을 맞춰보자. Say it now, if you want me to it now. 동그란 무대 위 단둘이. 가볍게 살짝 털어놔 볼래. 모르는 척 꿈꾼 대로 모두 들어줄게. It's easy to please me. 터질 듯이 숨을 쉰 그 사이. Say it now, just do it now. 대충 걸치고 나와 스텝을 맞춰보자. Say it now, if you want me to it now. 동그란 무대 위 단둘이. Say it now, just do it now. 대충 걸치고 나와 스텝을 맞춰보자. Say it now, if you want me to it now. 동그란 무대 위 단둘이. 네, 이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마스터링한 결과물을 직후님께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터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영상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컨텐츠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고 호응이 좋으면은 제가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이어나가 볼 생각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의견 있으시면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스터 바이 피케였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